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편이 어떨 때는 진짜 막 쓰리자 포자까지 해서 한 달에 1,200도 벌어준 적이 있었고, 우리 아이가 보험이 없으니까 완전히 생돈으로 다 때려 넣어야 되고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방법이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월세로 이렇게 하는데,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당연히 저한테 낡고 비세고 갈라진 집을 받으셔야죠. 그 돈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. 선생님은 약간 마음의 부딪힘도 되게 많았던 분이라는 생각, 그리고 뭐 늦둥이도 있고 이러시니까 거기에 시간을 또 에너지를 썼는데 여기에다 막 수리하거나 그런 데 또 에너지를 쓰는 것도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저는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비싼 집이더라도 편한 집을 했으면 좋겠다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낡은 집도 하셨는데 반지하도 막 하시고, 근데 오히려 그게 안 되고 이게 되니까 여긴 내가 살아도 될 만한 정도의 컨디션의 네. 집인 거니까 이 정도면 방도 3개고, 근데 뭐 위치적인 부분이야 그거는 또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길바닥에 나는 건 아니니까 네. 이 집이 또 얼마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. 제가 말 못한 게 저희 막내 아이가 늦둥이가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,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상세불명.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든 걸리고 싶었고,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침대에서 못 일어날 거다 이 말을 들었는데, 그 아이를 장애인 아이들 재활하는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서 진짜 작년 10월 달까지 계속 이제 재활을 시켰어요. 해서 아이가 이제는 뛰어다녀요. 뛰어다녀서 그 재활이 완전히 끝났고,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편이 어떨 때는 진짜 막 쓰리자 포자까지 해서 한 달에 1,200도 벌어준 적이 있었고, 기본 800, 700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. 근데 우리 아이가 보험이 없으니까, 실비가 없으니까 완전히 생돈으로 다 때려 넣어야 되고 난 내대로 그 돈을 다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. 근데 그게 확률적인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내가 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의 돈을 다 끌어다가 큰아이들까지 희생을 시키면서 할 때에는 진짜 우울증도 걸리고 우리 집이 너무 무너진,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게 남편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. 남편이 항상 저한테 고맙다, 감사하다,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주고, 난 당신을 믿는다. 근데 지금은 이제 당신이 우리 아이를 세웠고 정상으로 만들었다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,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방법이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월세로 이렇게 하는데,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당연히 저한테 낡고 비세고 갈라진 집을 받으셔야죠. 그 돈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. 그걸 각오하고 나는 그래도 하겠다고 갔는데, 선생님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,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, 저도 너무 그렇게 괴롭히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, 이제 꼭 그렇게 완전히 비가 새고 전기가 통하고 갈라진 그런 집이 아니고, 반지하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그 집을 처음에 보고 와서 이거 해야 되냐고 막 그랬잖아. 맞아요. 참. 그 선생님이 진짜 그 교육생들한테 이런 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, 샘플로 데리고 오려고 했다 그 말까지 할 때, 저는 그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,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집이 아니더라도 이런 집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고,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죽자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길이 열린다,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. 하고 남편한테 이제는 설명을, 제가 선생님 동영상을 남편한테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저를 더 믿어줬고, 그리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밑거름도 되었고,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의 고생은 할 필요가 없다. 선생님께서 저 이 가정에 이렇게 알려주신 게 정말 불법을 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, 지극히 정상적인, 그리고 너무 깊은 학식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네. 깊지 않아요. 요렇게만 하셔도 된다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신 깊은 거. 거는 네. 양보하면 돼요. 네. 내가 다 못 가져요. 네. 그들한테 맡기면 돼요.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되죠. 요거를 받기 전에 정말 그럴까에 대한 불안함이 많았는데, 요렇게 하고 나니까 역시 그랬어. 그분 말이 한치도 거품이나 그런 게 없었다. 정말. 아니 뭐 선생님이랑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도 잘 맞았던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런 상황이랑은 선생님이랑 이 물건은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, 선생님.
선생님의 투자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원하는 거랑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였습니다. 또 남편께서 선생님 아이가 몸이 네. 좋지 않았을 때 고생한 게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네. 우리 더 수업할 때도 그냥 제가 눈물을 잘 흘리는 그러니까 제 서름이 너무 복받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먼저 쏟아지고 근데 그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남편을 살려야 된다는 남편이 몸이 이제 뭐 이제 나이도 있고 너무 굴려서 근데 항상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게 당신 탓이라는 말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제가 난 좀 부끄럽네. 제가 울면서 무너지면 자기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. 내가 당신 앞에서 약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. 미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로 위로가 됐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둘이가 꼭 이제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는 둘이서 이제 호프집을 가서 둘이서 맥주 한 잔씩 하고 둘 다 맥주 500천이 주량인데 딱 그거 먹고 둘이 들어오는 그게 너무 행복했고 그만큼만 하면 되고 지금도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는 이 선량한 사람을 이렇게 고생 속에서만 살게 하는 게 진짜 이거 옳지 않다.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. 내가 너무 무식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빨리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는 밧줄을 잡아야 된다. 그 생각에 선생님을 찾아왔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첫 발을 내딛고 한 사이클을 무조건 가봐야 된다. 가보면 거기에 대한 용기와 다시 그 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발도 못 디뎌보고 공부만 하는 사람하고는 공부를 뭐 5년 하고 3년 하고 이게 아무 필요도 없고 학원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잘난 선생님을 만나도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진짜 그 생각을 정말 들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. 나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. 아이고. 정말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셨다.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이제 부족한 사람한테 선생님이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길은 너무 쉬웠어요. 짧았고 깊게 생각해 보세요. 이것도 아니었고 정말 저는 따라가기가 너무 좋았습니다. 그 어떤 말씀보다 제 마음과 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. 진짜요. 제가 되게 느끼는 게 많네요. 우리 가정의 목표가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도 자기가 이제 접착 시트 하는 것도 자격증을 땄고 자기가 이제 내가 그때 도배를 좀 배워 놓을 걸 이런 얘기도 하고